네, 안녕하세요. 개미들의 잡다한 주식 이야기입니다. HLB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먼저 영상 시청 전에 정말 어려운 일 아니니까 구독, 좋아요 정도는 한번 좀 눌러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HLB가 전일 강한 상승 이후로 오늘 한 8% 정도 또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주주분들은 일희일비 하실 필요가 없고요. 오늘은 정말 잡다하면서 가벼운 이야기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 리보세라닉 HAB의 적정 가치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다시 해볼까 하는데 다 알고 계신 내용들이에요. 리보세라닙이 어떤 약품이고 혁신적인 다중 표적 항암제잖아요. 암세포만 패트리어트 미사일처럼 표적으로 없애는 이 표적 항암제 리보세라닙에 대한 가치는 FDA 허가가 된다면, 그러니까 승인이 된다면 회사 가치가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는 없다. 그 이유가 중국 시장에서는 이미 리보세라닙이 엄청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중국 내 매출 추이도 올라갔고요. 적응별 시장 점유율도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지금 항서제약, 홍루제약이 이제는 성장의 한계에 좀 달했기 때문에 글로벌 진출이 꼭 필요하다 말씀을 한번 드렸었어요. 지난 영상도 꼭 한번 봐주시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차트 띄워 놓으면서 차트에 선 그으면서 작도라고 하죠. 이렇게 올라갈 거다, 이렇게 떨어질 거다 이런 얘기는 안 드릴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차트에 이렇게 선 긋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차트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올라갈 거다, 이렇게 떨어질 거다. 확률은 반반이잖아요. 개나 소나 할 수 있는 거고, 올라가면 제가 올라간다고 했죠 하면서 저를 찬양이라고 얘기할 거고, 떨어지면 제가 위험하다고 했죠 이렇게 얘기할 텐데 뻔한 얘기잖아요. 어차피 주식은 확률 싸움이고 5대5 확률에서 조금 더 높은 쪽으로 그냥 베팅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은 차트를 띄우지는 않을 겁니다. 글로벌 시장 진출 현황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자면 FDA 승인과 유럽 진출 계획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최종 허가 심사를 지금 진행 중인데 비모가 어제 결과가 나오면서 급등이 나왔잖아요. 근데 비모보다 가장 중요한 건 지금 항소제약의 CMC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CMC 일정에 대해서 오늘 회사에 전화를 해서 계속 오늘뿐만 아닙니다. 최근에 일주일 동안 계속 연락을 했는데 통화가 좀 안 되더라고요. 많이 바쁜가 봐요. 근데 저는 예상하건대 회사에 전화해봐야 CMC 일정은 모른다. 항서제약이 알려주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다. 당연히 CMC가 끝나고 결과는 공유하겠지만 항서제약이 우리가 CMC 일정 내놔라 이렇게 왈가불가할 입장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확률이 일단은 높아 보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뭐 계속 읽어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다 알고 계신 내용일 거라고 생각하고 글로벌 파트너십 현황 및 전략이 중요하다. 이것도 허가 이후로 중요한 부분이지 지금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이야기는 잠시 뒤에 얘기를 좀 드릴 겁니다. 기다려 주시고요. 글로벌 매출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좀 오늘 중점적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이제 내피셜보다는 회사가 예측하고 있는 가이던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릴 텐데 시장별 매출이라든지 경쟁, 약물 비교 분석은 제가 예전 영상에서 한번 다뤄드렸습니다. 예전 영상 꼭 한번 시청 부탁드리고요. 장기 매출 전략이나 글로벌 파트너십 현황 같은 경우도 제가 앞으로 천천히 좀 다뤄드릴 겁니다. 이제 중요한 얘기를 좀 넘어갈게요. 지금부터만 그냥 집중해 주시면 됩니다. 로쉬의 자회사 제네텍 같은 경우는 아바스틴으로 연매출 8조 원입니다. 블록버스트죠. 간암 1차 치료제 점유율이 로슈가 52%, 아스트라제네카가 25%인데 아바스틴이 이제 지금 현재 1차 치료제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인다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티센트리 아바스틴 병용이 어떻게 비교되는지 예전 영상에서 한번 달아드렸거든요. 근데 HLB 같은 경우는 이 리보와 캄넬 병용이 약가 전략 같은 경우는 리보가 한 2만 달러, 캄넬이 한 12,000달러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환율로 따졌을 때는 거의 뭐 한 3,000한 4, 500. 이제 캄넬 같은 경우도 뭐 1,000한 6, 700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매출 구조 여기 보시면 점유율을 시장 진출 허가 이후로 3년 뒤 50%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 이 부분을 제가 좀 중점적으로 오늘 좀 다뤄드릴까 해요.
기업 가치를 보통 추정할 때는 어느 정도 시장에서 마켓 쉐어를 차지할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시장 점유율인 거죠. 지금 현재 로슈의 점유율,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의 점유율을 얼마만큼 뺏어올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보통 글로벌 시장 초기에는 일반 제약사 같은 경우는 한 20-30% 정도의 영업이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안정한 이후로 40% 이상 영업이익률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리모세라리 같은 경우는 로열티를 안 주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20% 더해서 저는 한 초창기 한 40에서 나중에 안정권 60 정도로 잡는 게 그래도 타당하지 않나. 여기 99% 캅내로 57%로 되는데 이건 조금 과도하다. 그래서 시장 점유율 50% 했을 때 2028년도에는 매출이 2조 4천억, 2030년도에는 3조 정도 매출을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영업이익률을 90%로 너무 높게 잡은 건 조금은 보수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 보수적입니다. 디스카운트 했을 때 한 50% 정도만 영업이익률 작더라도 1조 한 2천억 정도 되잖아요. 1조 3천억에서 1조 3천억 정도 잡았을 때 멀티플을 얼마나 할 거냐, 이게 가장 중요해요. 보통 제약 바이오주 멀티플이 뭐 30배다 40배다 뭐 잡는데, 그냥 보수적으로 한 30배 정도 잡았을 때 1조의 영업이익이면 시가총액이 한 30조 정도가 적당하다. 지금 리보세라닙이 HLB가 전일 20% 이상 급등하면서 한 10조 정도가 됩니다, 지금. 그러면 30조까지 200%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거는 현재 잘못된 계산이다. 왜냐하면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수많은 변수들이 내재되어 있고 신도 예측하기 어려운 게 주식 투자인데, 이렇게 잘 될 거다라고 미리 판단하는 건 잘못된 부분이고요. 바이오 기업의 이제 현금 흐름 할인법, 이제 DCF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가치를 평가할 때. 왜냐하면 그 동종 매출이 없기 때문에 비교 기업 승수법은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DCF 핵심이 매출이 발생하는 스타팅 포인트입니다. 내년 만약에 3월에 허가가 나고 본격적으로 마케팅이 됐을 때 적어도 캐시플로우가 나오려면 시간이 꽤 걸릴 수 있다. 그래서 캐시플로우 스케줄을 지금 여기 회사가 2027년 했던 게 1년 정도 더 이연을 시켰어요. 1년 뒤로. 근데 조금 더 이연시킬 수도 있다. 이 부분은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응증이죠. 파이프라인. 이 부분을 좀 높게 평가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난소암 2차가 지금 시장이 7조 원 규모고요. 유방암 2차가 32조 원. 간동맥 색전수 관련해서 얼마 전 이슈가 나왔었죠. 12조. 그리고 위식도암 6조. 전립선 1차가 15조인데 적응증을 확대한다고 해서 파이프를 확장한다고 해서 이게 당장 눈앞에 캐시플로우로 다가오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글로벌 성공이 돼야 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일단 FDA 승인이 돼야 된다. 그래서 투자자분들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성공 가능성을 일단은 높게 보여주고는 있어요. 일단 비모가 뭐 통과됐죠. 그리고 CMC 부분도 제가 지난 영상에서 우리가 항서제약을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글로벌 20위권 내 매출이 어마어마하고요. 2028년 30년까지는 파이프라인만 하더라도 전 세계 8위 정도, 파이프라인 성장성 8위입니다. 8위. 이런 회사를 HLB가 걱정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승인 진행 과정 고려할 때 상당한 이제 허가가 된다면 상당한 기업 가치를 받을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글로벌 경제, 당연히 이제 승인, 불확실성을 당연히 고려를 해야 되고요. 승인 후에 추가 적응증 개발과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개인의 위험 선호도에 맞춰서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저는 이게 전부라고 생각해요. 오늘 영상의 핵심이다. 투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는 돈 플러스 멘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이 멘탈은 본인이 처한, 개개인 투자자분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 멘탈이 흔들릴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다. 그래서 FDA 승인 시 기업 가치는 급상승이 좀 예상되고요. 높은 수익성 확보와 파이프라인 확장, 지속 성장 가능성은 높지만
투자난은 항상 불확실성을 경계해야 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좀 잡다한 얘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구독, 좋아요만큼은 꼭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